퇴사라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틀이 없으면은 네, 쉽게 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실 첫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됐어요. 왜냐면 퇴직금도 있고 점점 지날수록 내가 진짜 이제 야생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정글이구나 여기는. 네,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도 유튜브가 되게 붐이었어요. 18년도 당시. 네네네, 18년도 당시에. 그때 막 조회수 10만을 찍으면은 영상 한 평당 뭐 이제 몇십만 원 나온다.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보고 나서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시도를 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제가 그때 해봤던 유튜브가 이제 뭐 지식 유튜브, 먹방, 게임 유튜브도 했었고 종이접기 같은 것도 했었고 몇 개 하신 거예요? 거의 채널 종류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 한 3개, 4개 이렇게 올려보고 또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아닌가? 재미없으니까 접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퇴사를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다 보니까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바로 성과가 안 나면은 그만두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느라 채널을 거의 10종류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악순환인 거죠 사실. 네. 제가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면 이런 근래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그런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독자도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고 빠르게. 네, 한 달에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나왔었어요. 이게 사실은 남의 이제 불행을 다루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제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남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너 유튜브 한다며 어떤 채널 하는데 그런 이슈 채널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 이슈 채널 특성상 이제 시의성이라고 하죠. 특정 이슈가 있으면은 제일 빠르게 올린 사람이 장땡이에요. 다 거의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2시, 3시에도 갑자기 뭔가 사고가 딱 터진다 하면은 바로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튜브 스크립트 짜고 막 녹음하고 올리고 막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 자체도 되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지속 가능성이 좀 많이 약한 거죠 네. 사실. 이제 회사 다닐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이제 기대 수익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부동산으로 나올 돈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놀자 해가지고 진짜 1년은 엄청 놀았습니다. 뭐하고 노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좋아해서 롤을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그냥 술 먹고 놀았어요. 제가 놀고 이제 백수인 상태가 되니까 신기하게 주변에 비슷한 또래에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 이제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평일에도 막 새벽까지 술 먹고 놀고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새벽까지 게임하고 술 먹고 놀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은 그냥 좀 자연스러운 그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는 거를 어렴풋이 느끼곤 있지만 그냥 계속 그 이제 중독된 것처럼 그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갔던 그 부동산 투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였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얼마 정도 손해를 보신 건지? 그때 딱 빚이 1억 정도 있었어요. 막 실감도 안 나고 멍했었는데 언제 처음 실감이 났냐면은 이제 원금이랑 이자 갚아야 되는 날 그 빠져나가야 되는 돈을 보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우울할 새도 없었던 게 우울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려졌던 것 같아요. 나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끝난다. 네. 진짜 뭐 할지 엄청 막막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부산에 그 공장 단지가 많은데 엄마 친구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을 다녔었긴 해도 경력 단절된 기간이 이제 3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재취업도 어렵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월마다 이자도 나가죠. 그 돈을 사실 충당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때 갚아야 되는 돈이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이제 됐었는데 한 한 달에. 달에? 네, 한 달에.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도 이제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서 뭘 어떡해요? 할까? 네. 10년지기 친구가 구매대행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치불구하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거 돈벌이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뭐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 정도 하는 거면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첫 달에 해보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물건을 올리면은 그 물건을 누가 샀을 때 그 차익만큼 이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00개를 올렸더니 이제 순이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200개를 올리면은 400만 원이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인풋을 넣은 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구조겠구나. 어느 정도 내가 스킬적인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제가 유튜버를 할 때는 스킬이 있어도 내 자체가 매력적이거나 컨텐츠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구매 대행이라는 건 물건으로 고객이랑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물건만 잘 올리면 사가니까 그런 점이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 제가 매출이 1,200만 원. 근데 순이익은 한 200만 원 정도 처음에 나왔었어요. 와, 첫 달부터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또 회사 다닐 때 제가 MD였잖아요. 아무래도 MD 업무를 또 회사에서 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의 능력이 또 여기서 활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첫 달 해보고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를 딱 느끼니까 엄청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돈도 돈인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퇴사하고 놀면서 성취감을 느낄 계기도 부족했고 뭔가 좀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더 몰두를 하면서 진짜 하루에 한 16시간, 17시간은 계속 앉아서 상품 등록만 했어요. 그때 제 루틴이 8시 일어나요. 9시 전에 딱 착석을 해서 앉아요. 오전에 주문 처리 조금 하고 그 뒤로는 계속 상품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든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성과가 바로 보이니까. 매출로 보이니까. 네,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진짜 빚 좀 빠른 시간 안에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는 거의 1년 동안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도 핸드폰이랑 이제 아이패드 챙겨가서 거기서도 상품 등록 계속하고 그다음에 고객 문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통은 평일에만 문의를 받는데 저는 뭐 주말에도 받고 새벽에도 고객 문의 받고 그래서 다 매출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너무 좀 몰두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쓰러졌었어요. 컴퓨터에서 딱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선체로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응급실에 가서 검사 맡았는데 이제 이석증이라는 또 병이 생겼더라고요. 좀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생길 수 있다. 일이 물론 재밌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하루하루 매출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난 배 위에서 일하고 있다. 그 정도 집착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일단 잘하고 싶었고 잘해야 되니까 진짜 그냥 내 배수를 지린 거죠. 네. 사실 물러설 것도 없고 여기서 무조건 승부 봐야 되고. 네. 지금은 이제 2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빚은 올 초에 이제 다 청산을 했습니다. 결국에. 네. 구매 대행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불편한 점들이나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PM 개념으로 이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같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냥 막연하게 약간 저처럼 퇴사하고 싶다. 나는 회사 생활이 약간 체질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집에서 월천 버는 쿠키예요. 예전부터 회사를 이제 다니기 싫어했기 때문에 좀 집에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좀 그런 걸 공유하려고 채널을 오픈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3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되게 고팠던 게 항상 저를 좀 지도해주고 아니면 제가 힘든 상황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인생 선배가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이제 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한테 실제로 회사 밖에서 돈을 벌면 이렇게 힘들고 고난도 많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특히 저는 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돈 잘 벌면은 너가 하지 왜 이걸 왜 공개를 하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숨겨진 정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유튜브 보고 다 시작을 했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제 걸로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만들었어요.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그냥 제 언어로 바꿔서 다시 컨텐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실 분들은 하고 안 하실 분들 안 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19세기, 20세기는 석유가
가장 큰 재화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관심이라는 그게 가장 큰 재화, 가치 있는 재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이나 인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그 관심을 모으게 되면은 어쨌든 나한테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나눌수록 정말 더 큰 기회로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공감해요. 일단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가 지금 2달 만에 1만 명 정도? 그다음 인스타그램도 1만 명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제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8년 전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한 3, 4년 컨텐츠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그게 이제 지금 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만 봐도 구매 대행도 막 첫 달에 1,000만 원 안 나오면 바보. 인스타도 첫 달에 1,000명 못 모으면 바보. 약간 다 1,000이 이렇게 기준이 돼서 내가 단기간에 그 1,000이라는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금방 흥미를 잃고 딴 거를 하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구매 대행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3개월 안에 90% 이상이 다 그만두세요. 왜냐면 내가 루저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고 이런다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나 재능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어떤 거를 도전을 하고 계시든 일단 그 분야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한번 꾸준히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그만두고 했던 것들 6개월만이라도 했으면은 지금 훨씬 더 크게 성공했을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단기간에 좀 빠른 성과를 내고 싶었고 남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성과를 안 내면 금방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최소 진짜 3개월은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시점이 다른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제가 2년 가까이 뭐 어디 여행도 간 적이 없고 뭐 제대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많이 망가지고 해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조금 한번 휴식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서 이제 고민이에요. 뭐부터 해야 될지. 네. 어떤 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좀 쉬면서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